이 방송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연설 내용은 MBC와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청남도 태안에서 농사짓고 소먹이는 조대호라고 합니다. 조선 숙종 때 선조께서 낙하하신 뒤로 15대째 태안군 이원면에 계속해서 살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우리 동네에서는 토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집안에 크게 벼슬한 사람은 없어도 대대로 농사 지으며 나라의 백성된 도리대로 착한 백성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버지께서 땅마직이나 물려받은 걸로 농사를 천직이다 생각하고 다른 마음 안 먹고 이제까지 농사짓고 소 먹이면서 동생들이며 자식들 공부시키는 걸 낙으로 지금까지 내 고향 태안을 지키고 왔습니다. 요즘에야 농촌에서 자식들 낳아봐야 하나 둘이지만 옛날에는 자식들 많이 두는 걸 큰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저희 아버지도 저를 포함해서 6형제를 두셨고 저도 아들 둘, 딸 셋, 5남매를 낳고 키워왔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키우고 공부시킨 동생들이며 자식들이 모두 예지로 나가고 태안에는 저와 안 식구 이렇게 둘이서만 살고 있습니다. 농사가 힘든다고 태반이 고향을 떠나고 1년 내내 뼈가 빠지게 논밭을 읽어봐야 느는 건 빛밖에 없다면서 등을 돌리는 걸 보면 저는 그래도 평생 흙만 파먹고 살았지만 쓸데없이 허심만 쓰고 살아온 세월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빚이 없는 건 아니죠. 농협이 이렇게 저렇게 얻어 쓴 돈이 1억 정도 됩니다. 반절은 트랙터나 이양기 같은 농기계 사면서 진 빚이고 나머지는 소 먹이고 축사를 지으면서 받은 정부 보조금하고 융자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축사 지으면서 진 빚은 고약하기가 이를 데가 없네요. 막말로 농사가 망해도 트랙터나 이양기 같은 기계는 남았으니까 그걸로 빚을 갚을 수가 있겠지만 축사는 솥값이 똥값 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흉물덩어리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촌에 다니시다가 흉물스럽게 버려진 건물이 보이면 그 중의 반절은 소먹이다 망해버린 축사라고 보시면 영락 없을 겁니다. 제가 소를 먹인 지가 올해로 15년 전쯤 됐죠. 아무래도 전문적인 축산농가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습니다만 그전에는 논밭 있는 땅 놀리지 않고 농사 짓는 걸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사람들이 이제는 농사도 쌀이나 밭작물 갖고는 먹기 살기 힘든다, 무언가 더 높은 수익을 올려야 한다며 영농 복합영농으로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틀린 말은 아니다, 수입이야 많이 올리면 좋지 해서 시작한 게 축사 짓고 소를 키우는 일이었죠. 15년 전에 정부 보조금하고 융자받은 돈을 합쳐서 1억 2천만 원 정도 들여서 축사를 번짝에 지어놓고 아주 튼튼하고 건실한 놈으로 한우 10마리 정도를 사들여서 소 키우는 일을 시작하게 됐죠. 그렇게 목돈을 들여서 소를 축사에 넣고 보니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죠. 아직 자식들 시집 장가보낼 일이 줄줄이 남았는데 이게 망하면 큰일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이야기가 새끼 낳는 암소가 60마리는 되어야 자금도 어지간히 해진되고 축사를 경영해도 손해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 거기까지는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어디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죽어라고 매달렸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작업부로 무장하고 축사로 달려갔고
농사를 지으면서도 소염을 먹인 시간을 한 번도 놓친 본 적이 없어요. 남들이 소 한 번 살필 때 두 번, 세 번 살피는 노력으로 마리수도 조금씩 늘어가고 축사 운영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갔습니다. 그런 와중에 불안 놈들한테 정도 많이 들었지요.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식 키우는 심정이란 똑같아요. 소는 배고플 때, 아플 때 내는 울음소리나 사람을 쳐다보는 눈빛이 다 틀립니다. 살아있는 짐승을 키우는 건 쌀농사나 밭작물을 재배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재미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사료라도 더 정성을 쏟게 되고 왕겨나 집을 써도 같은 값이면 하나라도 더 좋은 거를 먹이려고 애를 얼마나 썼는지 몰라요. 소가 잔병체리 없이 잘 키우려면 좋은 흙을 먹여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 동네는 질 좋은 황토옥에 있어서 운동삼아 놔둬도 나쁜 흙을 먹고 탈이 나는 놈은 없었습니다. 여름이면 더위나 질병 관리 해줘야지. 겨울에는 축사 안에 열등 달아서 춥지 않게 해주고 마시는 물이 얼지 않도록 항상 따뜻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철이 바뀔 때면 주머니에 항상 주사약 설사알을 놓고 다니면서 놔줘야 하는데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정말 문제는 이 모든 일에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같은 한겨울에 축사하는 이물이 얼지 않도록 데우는 데 들어가는 돈만 한 달에 꼬박 30만 원씩 들어갑니다. 축사를 따뜻하게 난방을 해주려면 전기를 끌어와야 하는데 그것도 다 돈이죠. 게다가 소가 주로 먹는 사료, 집, 왕기 같은 문제로 넘어가면 상황이 훨씬 심각해집니다. 일단 지푸라기 값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집 한 뭉치에 6만 원씩 하는데 이것도 우리 태안에서 나는 것만 가지고는 감당이 안 돼서 전라도나 평택에서 15톤 트럭으로 실어옵니다. 운반비가 보통 차 한 대당 25만 원 정도 하는데 20만 원씩 잡아도 집 한 뭉치의 값이 7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소 60마리를 키우려면 7만 원짜리 집 한 뭉치를 가지고는 하루도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 집값만 감당하는 것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지요. 왕겨도 한 가마당 120원, 1200원씩 하는데 왕겨 한 번을 깔리면 100가마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1년이면 6, 7번 필요하니까 보통 7, 80만 원이 정도가 왕겨값으로 나가는 셈이죠. 여기에 집값하고 비슷한 사료값이 더해지면 답답해서 한숨만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달에 소 60마리를 키우려면 대충 500만 원 이상 넘어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소 60마리를 혼자서 키울 수 있나요? 어쨌든 인부 한 사람을 써야 하는데 작년에 외국인 근로자를 만나보니까 150만에서 20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150만 원만 잡아도 한 사람이 먹고 자는 비용 빼고 1,8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셈이죠. 다 합치면 1년에 8천만 원 정도가 소 60마리 키우는 경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소 60마리가 전부 새끼를 낳는다고 해도 요즘같이 송아지 한 마리 값이 100만 원 정도 하면 1년에 6천만 원이 수입으로 잡히는데 그렇게 해서야 어디 누가 소를 키우려고 하겠습니까? 그나마 소값이 괜찮을 때는 내 품삯 버는 선택고 해볼만 했는데 지금은 영 재미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빚만 늘어나는데 그걸 무슨 재미로 키우겠습니까? 다행히 저는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거기서 집이며 왕겨가 대부분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소를 먹이는 것보다 거의 반절은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남들보다 경비를 아낀 덕에 처음 축사를 지은 지 13년 만인 2010년에 목표로 잡았던 60마리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주에서 이제 한
1년만 제대로 버티면 자리를 잡겠다고 격려해주는 이야기도 꽤 들었습니다. 한결 희망이 생기고 속 키우는 일도 재미있었죠. 그런데 60마리가 넘어가면서부터 속 키우는 일에 저 혼자 하기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소만 키워도 힘든 판에 논일, 밭일까지 하고 있으니까 아무런 우리 식구가 도와준다고 해도 일손이 크게 딸리는 걸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국립 끝에 둘째 아들놈을 설득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멀쩡하게 대도시에서 직장 잘 다니고 있던 놈이 아버지가 부른다고 냉큼 농촌으로 내려올 거라는 기대는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런데 이 녀석 1년의 연봉으로 얼마를 달라느니 하는 소리를 하길래 예의 그만둬라 하고는 다시 사람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뒤에 보니까 둘째 녀석이 차마 아버지가 하라는 데 거역을 못하겠고 나름대로 머리를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내 자식이고 농촌에서 자란 놈이지만 이미 도의지 생활에 젖어 사는 걸 편하게 생각하는 놈인데 아버지라고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찾아보기로 하고 여기저기 소소문을 했습니다. 마치 적당한 사람이 있어서 월급이며 숙식 같은 것을 죄다 의논을 마치고 약속까지 철석같이 받아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속값이 떨어지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 일도 포기했어요. 속값이 더 떨어질 거라는 말에 자식처럼 키워왔던 소를 서둘러 팔아버렸습니다. 그때가 작년 8월 죽음이었는데 마침 포천 김포 쪽에서 소를 키우고 있다는 사람들하고 연결이 돼서 그나마 덜 손해보고 팔 수가 있었습니다. 손해를 덜 봤다고는 해도 재작년 속값이 괜찮을 때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송아지 한 마리가 230만 원에서 250만 원 하던 것을 120만 원에 팔았고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하던 큰 소는 280만 원밖에 못 받았으니까 그야말로 딱 반값이죠. 반값. 그렇게 해서 40마리 정도를 팔았는데 그나마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소가 나가는 날은 도저히 우라가 치밀어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10년이 넘어 자식같이 키웠던 놈들이었는데 그 아쉬움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저는 속값이 계속 떨어질 터인데 전부 팔아버리라는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22마리를 남겨두었습니다. 온유월에 불을 쬐다 물러나도 섭섭하다고 혹시 무언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미련이 남아서 그런 것이죠. 하지만 그것도 요즘 돌아가는 걸 보아서는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되는 대로 해보다가 남아있는 것들도 이제 3, 4월 털갈이가 끝나면 다 팔아버릴 작정입니다. 농촌은 많은 사람들이 FTA 이야기를 합니다. FTA로 미국서가 들어오는 바람에 속값이 똥값이 됐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 농촌에 FTA 때문에 다 거덜나게 될 거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농촌 사람들이 데모도 하고 그럽니다. 처음에 미국소 안 먹는다고 하더니 먹기 시작하니까 또 너나 없이 다 먹는 도시 사람들이 대한 서운함도 사실 소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있습니다. 저는 설마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런 줄을 몰랐다는 사실 때문에 정말 화가 납니다. 그래도 뭔가 대책이 있겠지. 대책이 있으니까 미국 소가 그렇게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겠지 했습니다. 설마 소 키우는 농가들이 다 망하도록 놔두고 말겠나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판에 이번에는 캐나다 소까지 들어온다고 합니다. 정말 농촌 사람들을 바보로 보지 않은 이상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각한다면은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아무런 보호대책도 없이 중국하고도 FTA를
마구잡이로 추진할 모양입니다. 그럼 정말 우리 농촌 다 죽어요. 쌀은 물론 고추, 깨, 배추 같은 값싼 중국산 농산물이 밀려 들어온다면 우리 농촌 사람들 정말 다 망하고 마는 거죠. 정말 이런 꼴을 끝까지 봐야 되겠습니까? 농촌 전체가 끝장에 나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농협을 통한 유통을 꾼다든지 아니면 사료값을 전액 보전해 준다든지 하는 문제는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으렵니다. 그건 최소한 그런 걸 고민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을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농촌을 다 죽이는 FTA에 반대하고 FTA를 반대하더라도 대책을 마련한 후에 해야 한다는 민주통합당의 입장이 100번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통합당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44년생이니까 올해 우리 나이로 69입니다. 그래도 아침이면 축사로 나가 소를 돌보고 트랙터를 끌고 논으로 밭으로 나가 일을 합니다. 저 자신 평생 해오던 일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어서 그러죠. 하지만 마을의 제일을 대신할 젊은이가 없는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얼마 전 큰아들이 자기 나이 50이 넘으면 고향에 내려와서 살겠다는 말로를 하더군요. 일단 반가웠습니다. 고향에 돌아오겠다는 말에 기특한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을에 가장 나이가 젊은 사람이 올해 53살입니다. 그 젊은이는 특히 트랙터나 콤바인 같은 농기계를 잘 다뤄서 마을 노인네들 농사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한데 그 젊은이마저 농촌에서는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떠나겠다고 합니다. 농기계 사면서 융자받은 돈, 이자 부담에 쌀값은 떨어지기만 하니 아무리 용을 써도 농촌에서는 살아나갈 자간이 없다는 거죠. 그런 시골에 갓 50을 넘은 우리 큰아들이 내려와서 뭘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정말 이대로 가면 축사만 흉물덩어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농촌의 땅 전체가 논이고 밭이고 갈 것 없이 쓸모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은 막아야 합니다. 정말이지 우리 같은 농민들도 좀 살만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제발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골 노인네의 장황한 이야기를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